안녕하세요 여러분,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그 좌우를 자리하고 있는 이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좌우 사이의 가운데쯤 위치한 이 제3의 길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3의 길은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에 의해서 1998년에 소개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과연 이 제3의 길을 공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뭐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죠. 그때만 해도 이 동서냉전이 한창이었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뭐 미술 시간에는 저학년 때는 포스터 같은 반공 포스터 그리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공 포스터 그리면 막 공산당 얼굴 빨갛게 하고 뿔 나오게 하고 막 그래서 나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표어도 넣고 해서 상도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학년 때쯤 되니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를 달달 외우기 위해서 친구네 집 가서 그 친구네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막 저녁 때 막 그 다음날 혼나지 않으려고 달달 외우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뭐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건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뭐 이런 학교 생활을 어떻게 뭐 재밌게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과 좀 달랐어요. 뭐 민중가요를 배운다든지, 그 전에 접하지 못했던 어떤 우리 민족의 의식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외세 침략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상당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하면 일단 그 좌우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저에게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이데올로기 딱 하면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 뿔 달린 얼굴 빨간 그런 미술 시간에 냈던 포스터가 생각이 납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 소련은, 미국에 필적했던 소련은 벌써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필터링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어요. 그 사이 유럽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그런 변화를 맞이했고, 또 중국이 이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 파나소닉, 뭐 코끼리밥솥 같은 일본 전자제품을 더 이상 우리가 뭐 사고 싶은 위시리스트 같은 거에 넣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 우리 한국의 전자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변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목표물까지 가는 그런 AI가 바탕이 된 그런 자율주행 같은 것들, 벌써 뭐 시장에 나오고 거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화 속에서나 범직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환경들이, 세상들이 이 눈앞에 펼쳐지고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어릴 때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한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매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이제.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거 상상을 해봤죠.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돈을 다 준다면. 얼마 전에 일어났죠, 그런 일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좋은 의미의 통제를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예전 같으면 이 이념이 맞섰던 동서의 그 어떤 그 이념적인 충돌이 심했던 시기였다면, 그 경제적인 실익을 떠나서 그 이념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면 되느냐, 왜 돈질을 하냐, 난리가 났을 건데 요즘 그렇지 않죠. 예, 겉으로는 뭐라 해도 속으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나는 받을까 못 받을까, 받으면 얼마를 받을까, 우리 옆에 지역은 얼마를 주던데 우리 왜 이거밖에 안 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좌우의 이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다이내믹해졌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 즉 우리 스스로의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 요구사항도 매우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전통적인 이념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들이 목격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대안으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했던 제3의 길입니다.
기든스는 왜 우리가 새로이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이념으로 적응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이 세계화는 과거에 존재했던 국민성 혹은 이 국민 주권과 같은 의미를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가까운 예를 들자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또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당 리그에서 열심히 뛰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국가라든가 국민주권, 국민의식이라든가 그러한 바운더리를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바탕을 둔 이 우리의 생활의 흐름이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새로운 개인주의가 출현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게 그렇겠네요. 개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죠.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개인주의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온난화, 지역적인 편차, 그리고 유럽의 연합, 그리고 분리 등 이런 것들은 좌우의 이념 대립, 그의 갈등, 그를 중심으로 한 접근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치인의 영향력이 점점 주는 반면에 정부의 역할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전과 같은 정부가 중심이 되는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의 통제라기보다는 개인이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미처 개인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머지 부분들을 챙기는 그러한 형식의 색다른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민주의나 신자유주의의 그 대안적 이념과 철학으로 모색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그대로 전제를 하면서 그 갖고 있는 함의 의미를 약간 수정해서 현대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3의 길의 정책적인 방향은 첫째, 행정기구의 간소화, 즉 정부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훨씬 더 대신 다이내믹하게 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 효율 같은 것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를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와 탈규제를 둘러싼 자유시장과 정부 간의 역할을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극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경제성장과 동반하는 생태학적 근대화에 대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국제적 협조 체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과도 사실은 좀 맥락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튼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보다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 제3의 길은 오히려 더 우리들에겐 현실적인 이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중도적 진보를 앞세우는 제3의 길이 이해하는 사회복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든스는 현재 사회복지 제도는 수동적 위험 체계, 즉 최소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사회적인 투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이렇게 좀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의 직접적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고용의 재분배, 교육이나 노동력의 재훈련 등 이 기회의 재분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보험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회투자 국가라는 모델을 이 제3의 길은 사회복지 국가가 사회복지가 향해야 하는 지향점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가 전통적 복지국가와 다른 것은 첫째, 과세와 지출이 아닌 사회투자를 강조했고, 둘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통합성을 띄고 있으며, 이 부분은 사실 기본소득,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죠.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냐 사회복지정책이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든스님이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아동에 대한 인적 자원이 되는 미래를 위한 아동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투자,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다섯 번째로는 시민권의 권리만이 아닌 시민권이 갖는 의무를 더욱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중요한 말이죠.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기든스가 말하는 제3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고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또 명확한 투자 결과의 예측에 따르는 복지적인 어떤 투자를 내세웁니다. 관건은 이러한 중도 좌파적인 기든스의 이념이 기존의 이념적 잔재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스며들게 하고 또 우리 사회를 적응 발전시키느냐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